일본 환자 팬데믹 상황에서의 역학조사. 코로나19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대부분의 의사소통 수단 및 정부의 관심을 독점하고 있다. 그건 바로 팬데믹 상황에서 일본 환자 찾기의 중요성이다. 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시작될 때부터 비록 멀게 느껴지긴 했지만 일본 환자에 관해 들었을 것이다. 그 초점은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수산물 시장에 맞춰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처음 전달한 주체는 천상갑일까 박쥐일까? 그리고 감염된 첫 번째 사람은 정확히 누구일까? 왜 우리는 이처럼 이미 일어난 일을 조사하는데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을까?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쉽다. 바로 전염병이 시작된 방법에 관한 지식이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침 증례. 최초 감염자 또는 지침 증례는 조사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첫 번째 사례와 감염의 원인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조치, 방문 및 단계들을 나타낸다. 이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에는 세 가지 유형의 지침 증례가 있다. 주요 증례 시간 순서대로 가장 먼저 발생한다. 공동 주요 증례 1차 이후의 다음 경우이며 공통 원인에서 나오는 병의 최대 잠복기 내에 포함된다. 2차적인 증례 잠복기가 주어진 경우 1차 사례로부터의 전염에 기인할 수 있는 1차 이후의 증례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 1차 사례에 노출되어 감염된 사람들을 말한다. 이 용어는 다소 이상하게 들리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지침 증례는 이 세 가지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증례에서 중요한 건 감염의 첫 번째 사례인지 두 번째 사례인지가 아니다. 그 대신 보건 당국에 경고하고 연구 메커니즘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많은 경우 그 사람은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경보가 처음 시작된 경우에만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일본 환자 중국의 지침 증례. 중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초 보고 사례는 2019년 11월 17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초 감염자가 후베이시에 사는 만 55세 남성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전문가들은 질병의 사후 검증을 수행하여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다. 환자가 임상상을 보이지만 질병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을 때 의사는 그 증상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올해 3월 말에 전문가들은 천상갑이 감염의 초점이 될 거라고 믿었다. 또한 최근의 연구는 이 이론에 대한 추가 근거를 제공한다.